5억에서 한 7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여유 자금을 투자를 하면 되죠. 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권견입니다. 깜짝 놀랄 소식이 있네요. 부동산 시장에 강남 3구라 불려지는 서초 강남 송파에 3억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면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이런 사례가 과거에도 한 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때 분양받으셨던 분들은 로또 아파트가 돼서 지금 현재 시세 차익이 10억 이상 나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공급되는 이 3억대 아파트도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 투기 방지를 위해서 방지책까지 같이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지책을 내놨는지, 또 이런 방지책에 의해서 이런 로또 아파트를 방지할 수 있는지, 방지가 된다면 이 저렴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들은 투자 가치가 없는지, 또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권 노른자 위에 3억대 아파트 나온다. 서초구 방배동, 강남구 삼성동, 송파구 가락동. 자, 말만 들어도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높은지는 우리 뉴스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 정말 노른자 위라고 부르는 강남 3구에 이 3억대 아파트가 나온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가능한지도 좀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위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는요, 방배동입니다. 서초구에 있는데요, 여기는 사당역과 방배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동 핫플레이스죠. GTX가 두 개 들어서고 영동대로가 지하화되고, 또 한전부지가 현대자동차 그룹에 매각이 되면서 현대자동차 계열사들이 입점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비즈센터 제2롯데월드 타워보다 높은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곳이 여기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이 인근에 이렇게 저렴한 아파트가 공급된다면 대박 중에 대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동구치소,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요. 성동구치소가 이전을 했습니다. 가든파이브 법조타운으로, 문정도 법조타운으로 이전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땅으로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자, 이 세 지역은 강남 3구라고 불려지는 곳이고, 아파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곳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삼성동의 아파트 매매 가격 평균을 보게 되면 22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비싼 지역, 아파트 가격이 비싼 지역에 3억대에서 5억대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파트 분양가가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건물 가격, 그러니까 토지를 빼고 건물 가격만 따지게 되면은 건물을 지을 때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라든지 주변의 기반시설 비용까지 더한다면 한 평당 1,400에서 1,500만 원을 고려한다면 건물 가격 34평 아파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5억 정도의 건물 가격을 원가로 따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토지 가격, 나머지가 토지 가격이 될 거니까 토지 가격이 15억,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는 건물 가격보다 토지 가격이 월등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토지 부분을 공공이 제공을 하고 건물 부분만 분양을 한다면 이렇게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서울시가 서울에서 이런 토지 임대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서울시는 최근에 SH 등 지방 공기업도 토지 임대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현행 주택법상으로 보게 되면은 LH만 토지 임대부 주택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SH도 이제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을 매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토지 임대부 주택이란 무엇인가? 토지는 공공이 소유를 하고요,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을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건물은 원래 공공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 위에 건물만 짓고 건물 가격으로만 분양을 하니까 굉장히 그 강남 3구라는 곳에서 3억에서 5억 정도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이런 논리인데요. 자, 일반 분양가, 일반 주변에 있는 아파트 분양가에 비해서 30%에서 60% 수준이니까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최장 4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거의 뭐 반평생 이상을 그 아파트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무 기간이 있는데, 의무 거주 기간이 있는데 최장 한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매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사례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그 저렴한 아파트, 토지 임대부 아파트가 공급이 돼서 이제 분양가 대비해서 10년 후에 매각을 했더니면은 10억 이상의 차익이 났다고 하는데 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2년에 마지막으로 이 토지 임대부 분양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 우면동, 그러니까 우면지구라고 하고 그 자곡동, 그러니까 세곡 보금자리 주택 지구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우면동에는 84제곱미터니까 30평대 아파트죠. 34평 또는 35평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억 455만원에 분양을 했고 지금 현재 시세가 14억 6,500만원이니까 무려 7배의 가격 상승이 있고 차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강남구 자곡동에 35평 아파트가 분양가가 2억 2,140만원이었습니다. 2012년이니까 지금부터 9년 전이죠. 불과. 근데 이때 2억 2,140만원에 분양했던 것이 12억 7,500만원 정도 하니까 6배의 가격 상승, 차익을 이미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높은 가격 상승,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고 매매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과 토지 가격 정도만 빼고 시세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전부 다 18억대 이상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 이렇게 낮게는 형성되지만 토지 가격 정도만 빠진 거기다. 그렇게 되니까 6배, 7배의 매우 높은 차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 분양할 때 당시에 이 임대료가 35만 3천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내겠지만 주택을 구입을 할 때 보통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자와 원리금을 이제 보통 이제 부담을 하잖아요. 월 부담 금액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월에 한 1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180만 원 그 이상도 내시겠지만 이 정도를 보통 대출 이자와 원리금으로 상환을 하고 매달 이 주거 비용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에 비해서 내 주택은 편안하게 살면서 임대료도 한 35만 원 정도를 내고 35평 아파트를 강남권에서 살 수만 있다면 저는 정말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10년 거주가 채운 다음에 매각을 했을 때 6배에서 7배의 아주 높은 10억 이상의 차익까지 가져간다면 이건 로또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차익이 많이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 사례처럼 이렇게 로또가 되는 상황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지책이 나왔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투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환매 조건부라는 조건을 단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면은 자 30에서 60%의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를 공급받고 추후에 대팔 때 그러니까 의무 10년 거주니까 10년 후에 대팔 때 공공기관에만 매각을 하게 조건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매각 가격도 최초의 분양가에다가 10년 거주했으면 10년에 대한 연이자, 시중금리 이자 정도만을 지급하고 매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으신 분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때처럼 로또 아파트처럼 시세 차익을 10억 이상 가져갈 수가 없는 원천적으로 차익을 차단하는 상황이 돼요. 자, 이렇게 환매 조건부라는 걸 내놓으니까 시장에 주택 전문가라는 분들이 뉴스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합니다. 자, 시세 차익이 원천 차단되는 셈이라서 실수요자들이 외면할 수도 있다며 주택 전문가들은 토지 임대부 주택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1차적으로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으신 분이 과거처럼 로또 아파트처럼 높은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강남권이라는 데서 아파트라는 걸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평균 가격이 한 20억 정도 이상 되니까 실제 20억을 다 주고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 10억 정도의 자금을 갖고 플러스 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 수요층들인 거예요. 근데 이 대출은 원리금이라고 원금과 이자금, 원리금을 이제 해야 되는데 원리금을 매달 이제 은행에다 지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주거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데 주거 비용이 한 100만 원에서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180만 원, 200만 원 넘게 이렇게 이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억을 갖고 있는 분이 예를 들면은 이 토지 임대부 주택에 들어간다면 거주를 안전하게 3억에서 5억 정도의 거주가 해결이 되고 10억 중에서 3억에서 5억을 빼고 나면은 여유 자금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죠. 얼마냐? 5억에서 한 7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여유 자금을 투자를 하면 되죠. 자, 이 정도의 자본이라면 지금 현재 용산에 이제 막 재개발을 시작하는 곳이라든지 또는 은평구의 뭐 녹본동, 연신내동 이런 데 지역이나 지금 현재 재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도 전세를 끼고 투자한다면 7억, 작게는 5억 정도의 자금으로 확실하게 아파트가 되는 그런 재개발 물건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개발이 되는 아파트 또는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 리모델링이 되는 아파트를 투자를 해놓고 이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는 게 예를 들면 10년 걸린다, 길게 잡아서 10년 또는 15년 걸린다 라고 하면은 이 그 토지 임대부 아파트에서 최장 40년까지 살고 있는데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에서 15년 동안을 안전하게 강남권이라는 인프라가 잘 갖춰주고 주거 환경이 매우 좋고 교육 여건이 좋은 그런 지역에 거주를 해결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될 때까지. 그리고 아파트를 30평대 아파트, 35평 아파트를 새 아파트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재개발 투자를 했대 이 아파트가 아닌 뭐 주택, 다세대 주택, 빌라를 투자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파트가 되는 사이에 차익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차익은 별도로 수익을 얻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 사이에 나중에 이제 입주를 할 때는 이 10년 후에 10년간에 대한 이자 또는 15년간의 이자까지 얹은 원금을 회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주는 거주대로, 투자는 투자대로 잘 해놓고 거주의 안전성도 확보하고 투자 수익도 아파트가 될 수 있는 확실한 그런 기회비용을 얻는다면 이 토지 임대부 아파트를 통해서 높은 차익을 얻을 수는 없지만 가용자금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최소의 자금으로 주거를 해결하면서 가용자금을 통해서 이 재개발이 될 수 있는 확실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리모델링이 될 수 있는 아파트를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차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차익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7억 정도의 가용자금을 이용한다면 현재 재개발 구역이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은 데를 두 군데나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된다 해도 10억, 두 군데가 만약에 다 된다면 20억 가까운 수익도 꿈만은 아닌 것이죠. 가능성 면에서만 본다면 그렇게 된다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투자는 투자, 거주는 거주, 분리해서 투자를 하세요. 그게 안전하고 확실한 안전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라는 걸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택 전문가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한쪽 단면만 보고 다른 측면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을 보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세 차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라고 하지만 토지 임대부 주택 아파트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낼 수 없지만 이런 기회비용을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투자 수익은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은 강남 3구 같은 데는 아파트를 지을 때 공공이 지었냐 민간이 지었냐에 따라서 선호도도 큰 차이가 나고 가격적인 부분도 또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 실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민간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고 또 그런 집에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SH가 이번에 이제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을 매입해서 짓게 된다면
근데 현재도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공기업들이. 근데 이 SH가 다시 이 아파트를 짓게 된다면 부채가 증가되게 되고, 공기업의 어떤 부채가 증가됨으로 해서 공기업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도 또 SH 입장에서도 민간 건설사가 짓는 것, 그래서 민관이 같이 아파트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또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도 강남 3구권에서 원하는 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를 또 선호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은 SH가 짓게 되면은 예상했던 3억에서 5억 정도의 분양가, 거기다가 토지는 이미 공공이 갖고 있으니까 임대료는 민간이 짓든 공공이 짓든 같을 거예요. 저렴한 가격에 임대료를 지불하면 될 것 같고, 근데 민간 건설사가 짓게 되면은 공공건설, 공공이 짓는 것보다 일단 자재면이나 또 내부 구조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그다음 단지 내 어떤 여가 시설이나 편의 시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좀 퀄리티를 높게 만들어서 아파트를 짓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급 자체가, 분양가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3억에서 5억 정도의 공공에서 분양을 했을 때는 이제 이 토지 임대부 주택 아파트를 통해서 로또 아파트처럼 과거처럼 시세 차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에 얻을 수는 없지만, 저렴한 자본에 주거가 해결이 되고 나머지 여유 자금을 통해서 별도의 투자를 통해서 기회 비용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투자를 통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그 금액이 되게 컸는 데 비해서 이 민간 건설사가 짓게 되면은 아무래도 분양 가격이 한 7억에서 9억 정도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앞서 이제 제가 설명드릴 때 한 10억 정도의 실자금을 갖고 계신 분이 토지 임대부 주택 강남에 편하게 살면서 여유 자금을 많이 만들어서 별도의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에 비해서 민간 건설사가 짓게 되면은 이 아파트의 질적인 부분 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아파트에 살 수 있겠지만 여유 자금 자체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별도의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낮아진다. 또 한 가지는 3억에서 5억 정도 아파트에 진입할 수 있는 수요층들보다 7억에서 9억 정도로 분양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자본력이 작은 실수요자들은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이런 데 들어갈 수 없는 분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서 이제 상대적 박탈감, 소외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주택의 질은 올라가지만 수요자들의 기회는 어느 정도 좀 차등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가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한 거죠. SH, 서울에다가 토지 임대부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SH가 매입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해달라. 그리고 과거처럼 로또 아파트가 되는 시세 차익을 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환매 조건부라는 걸 걸어놓고 하겠다. 이게 환매 조건부를 내놓으니까 시장에 있는 주택 전문가들은 수요자가 외면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다른 방법, 기회 비용이 있고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별도의 투자를 한다면 과거에 로또 아파트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 것보다 기회 비용을 이용해서 별도의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아파트의 질적인 부분을 민간 건설사가 들어온다면 좋겠지만 이제 기회 비용이 어느 정도 박탈이 되는 부분까지, 그런 문제점까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